AI 건축 설계 기업 세븐일레븐이란다. 아유. 틴일레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월세, 원룸, 투룸 알아볼 때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 중에 한 곳인 직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직방다방 중 어딜 쓰시나요? 저는 직방파입니다. 저는 사실 약간 철새 같은 존재라서 얘 열었다 쟤 열었다 네이버 부동산 열었다가 뭐 집토스 열었다가 이것저것 다 열어보는데 오늘은 직방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회사 밸류 2조 5천억 가치를 인정받아서 무려 1,000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KDB산업은행, IMM 인베스먼트, 하나금융투자 이런 애들 들어왔다는 건 거의 상장이나 어떤 중요한 포인트에 임박했다 할 때 보통 이런 친구들이 들어와요. 근데 아무튼 1,000억을 받았다. 그리고 2조 5천억 넘었으니까 직방 유니콘 됐어요. 비상장 기업인데 회사 가치가 1조 원 넘어가 버리면 유니콘 기업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직방 같은 기업들을요, 프롭테크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프롭이 부동산 할 때 그 프라퍼티, 그리고 테크는 테크놀로지 기술. 그래서 보통 이 부동산 산업에서 IT 첨단 기술이 접목된 이 사업의 전반을 프롭테크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좀 좁은 의미로는 부동산 중개거래 이런 쪽만 좁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직방, 다방이 이 흐름을 좀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직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방이나 다방이나 저희가 잘 생각해보면 2010년쯤에 나왔는데 그때 우리 월세나 하여튼 전세 구할 때 보면 항상 허위 매물 많잖아요. 막상 가보면은 막상 아니야. 제 20대 대부분은 진짜 원룸에 전전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그때가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지금 25세 아니에요? 이 기억력이 직방 다방을 쓰지 않았을 때 그때만 해도요, 이제 매물을 확인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접선에서 만나면 갑자기 그분들이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방금 나갔는데 방금 나갔는데 그 허위 매물인데 사실은 방금 나갔는데 하면서 보통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굉장히 허접한 거 하나 보여주고 굉장히 내가 원했던 거 비슷한데 내 거보다 10, 20만 원 비싼 거 보여주고 그다음 아리까리한 거 보여줘요. 그럼 결국은 내가 인터넷상에서 봤던 것보다 비슷한 컨디션인데 조금 더 비싼 거를 계약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진짜 저의 20대 대부분은 원룸에 전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있어요. 늘 속으면서 열받으면서 계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직방다방 이런 애들이 생기면서 가장 큰 장점은 허위 매물에 대해서 나름 퇴출 작업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매물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발품 파는 게 굉장히 줄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 PD님도 현장 가서 맨날 몇 날 며칠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손으로 몇 번 해서 있나 없나 확인해. 허위냐 아니냐. 근데 막상 갔는데 없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별점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기다 아니다를 사전에 체크해서 얘 보겠다. 얘 매물 있냐를 확인하고 현장에 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간 세이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이 시간 낭비나 이런 부분 없어지고, 이런 친구들로 인해서 장점이 있다면은 예전에는 부동산 투자나 경매, 공매로 저 얼만큼 벌었어요 라고 할 때 항상 문제가 누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니까 실거래가 아니면은 이 동네에는 인구가 평균 얼만큼이고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고 직전에 얼만큼의 거래가 됐다. 데이터가 대부분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 너는 이거 없지라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투자 형태가 아니라 이미 오픈된 상태에서 싸움이라는 거. 그리고 경매나 공매할 때 우리가 흔히 임장을 나간다고 해요. 현장 답사. 근데 이런 부분도 요즘에는 직방 VR 홈 투어가 깔렸어요. 저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그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이제 VR로 쭉 방, 화장실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생동감이 있냐면 저도 이제 몇 번 봤는데 안 가도 될 만큼 그 정도로 고도화되다 보니까 내 시간을 확실히 세이브해주고 부동산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이 프롭테크 기업들이 이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직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원룸 투룸을 하다가 이제는 아파트, 주택, 상업용 부동산 이렇게 확장했는데 다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 중에서 아파트 실거래가를 했던 업체가 호갱노노가 있는데 이 업체 인수했어요. 사실 이게 뭐냐면 나 이제 호갱이 안 될래라고 해서 호갱노노 해서 호갱노노거든요. 그리고 이런 쉐어하우스 운영사인 우주라는 업체, 부동산 정보 플랫폼 슈가헤일 모두 직방이 인수가 되면서 원룸 투룸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까지 이 범위를 확장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얘네들이 아파트 관련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온택트 파트너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부동산 중개 서비스라든지 뭐 지배 유지, 하자 보수 이런 것 쪽으로도 확장하는 사업을 좀 나아가고 있는데, 이 온택트 파트너스가 하고 있는 이 업무가요, 집의 인테리어, 뭐 하자 보수, 시공 이런 거 보면은 오늘의 집, 그러니까요. 오늘의 집 제가 오늘의 집 한번 다뤘었죠? 여기서 볼 수 있죠?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업무 영역이 이제 성장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뾰족하게 시작하다가 성장하면서 이제 업무들이 겹치게 되는 거예요, 기업 간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부동산 중개거래만 하다 보니까 점점 내가 직접 중개할래. 이게 어떤 서비스냐면 쿠팡이나 마켓컬리처럼 남들 제품 파는 것만 중개하다가 자기 PB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공인중개사 협회 이런 친구들이 야, 골목상권 침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최근에 사실 마찰이 있어요. 이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나오니까. 그래서 직방은 현재 이 거래 규모 잠깐 보시면 누적 앱 다운로드가 3천만 건 넘어요. 그리고 4만 천여 곳의 기업이 여기 등록이 되어 있고, 고객들이 직접 살면서 직접 리뷰자가 23만 건. 그래서 얘네 보면은 작년 매출은 559억 정도 했는데 아직은 영업 손실 82억이에요. 근데 그래도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게 이 친구들이 이제 점점 고도화된 서비스를 하다 보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번 투자의 가장 큰 목적은 홈 IoT, 그러니까 삼성 SDS의 홈 IoT 사업부가 있는데 이 부문을 인수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실 투자를 받았어요. 홈 IoT 관련된 서비스를 한다는 건 직방이 기존에는 부동산 중개업만 하다가 확실하게 지배 관리까지 토탈 부동산과 관련된 종합 플랫폼사로 성장하겠다,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행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방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5월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을 좋아한다. 왜냐면은 재테크나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좋다고 보냐? 뻔하죠.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79.2% 나왔어요. 역시나 대부분 재테크 수단은 80%가 부동산을 선택하고 있고, 이 중에서 실제 38.6%는 지금도 부동산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40.6%는 투자 예정이다. 한마디로 나 부동산, 이게 우리나라는 강남 불패, 부동산 불패 이런 얘기가 항상 있다 보니까 지금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뭐 대출 통해서 부동산 투자 이런 거 못해도 결국은 부동산은 오르게 돼 있다. 이 믿음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꿈들 있잖아요. 내 집 마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프롭테크 기업들이 사업 영역을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프롭테크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성장세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2019년만 해도요, 프롭테크 관련된 기업이다 하는 업체가 한 72곳이었는데 작년에 278개사, 그러니까 한 2년 만에 3배 정도 성장했어요. 그리고 작년 8월에 278이었는데 올해 6월 봤더니 300개 돌파했어요. 그래서 프롭테크 관련된 기업이라는 거는 부동산 중개를 하는 업체도 있지만 크게 4가지로 업무가 나눠요.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중개 및 임대.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의 뭐 자문이나 임대, 뭐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데이터 분석 이런 부분이 프롭테크 업무 중에서 중개 및 임대고요. 프로젝트 개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 시공 관련되는 부분 또는 뭐 인테리어, 건설 이런 건데, 여기에 테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AI로 학습을 해서 막 법에 대한 이슈 분석하고 이런 것들 싹 해서 완벽한 설계도가 나온다. 또는 드론을 띄워서 실제 공사할 때 안전망,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있는가, 아니면 안전하게 뭐 의무가 준수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드론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게 프로젝트 개발 부분에 대한 업무. 그리고 투자 및 자금 조달. 아시겠지만 우리 부동산 투자할 때 미술품처럼 십시일반으로 해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핀테크 활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분야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관리. 이거는
어떤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감한다,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홈 IoT 이런 게 싹 다 마지막 부동산 관리 관련된 업무 영역에 속하고 프로테크 기업들은 이런 4가지 유형 중에 뭐 하나에 집중하기도 하고 여러 개를 종합하기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좋은데? 괜찮은데? 이거 뭐 돈 대신 구독, 좋아요 내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직방을 중심으로 해서 프롭테크 전반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에 대한 마케터의 시각을 조금 정리해 본다면 저는 크게 4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롭테크라는 거는 결국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시작이 됐다. 우리 허위 매물에 당하고 방금 나갔는데 아쉽네요. 이런 걸로 이제 열받아 있다가 못 참아서 나온 서비스 드리는 거죠. 이렇게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굉장히 뾰족하고 정말 정타를 맞았다 하죠. 해결하는 부분에서 하다 보니 소비자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장하다 보니 소비자의 기회비용도 좀 줄여줄 수 있고 그래서 시간도 세이브해주면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게 프롭테크. 두 번째로는요, 프롭테크가 성장하면서 기존의 산업과도 결합하고 기존의 산업에 가졌던 보수적인 시각도 변화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 부동산, 건설업, 시공, 시행 이게 굉장히 무겁고요, 보수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프롭테크 성장하는 거 보니까 이거 테크놀로지를 결합을 했더니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예를 들어서 뭐 현대건설, 호방건설 이 업체는요 아예 AI 건축 설계 기업 세븐일레븐이란다. 틴일레븐 틴일레븐에 지분 투자했어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틴일레븐은요 공동주택의 사업지 지형을 분석한다든지 이 주택 관련된 법규에 대해서 스스로 AI가 분석을 해서 최적의 설계도를 제공한다. 여기 이제 지분 투자하기도 했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드론 기반의 시공관리 업체인 엔젤 스윙이랑 협업을 해서 안전관리, 시공관리에 있어서 서포트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최근에 또 신사업에 약간 관심이 있었는지 샌드박스 네트워크랑 NFT를 발행합니다. 너무 나갔어. 아니 뭘로 NFT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좀 파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프롭테크 아까 얘기했지만 2019년에는 72개사가 들어가 있다가 올해 5월, 6월 보니까 300개사가 넘으니까 정부에서도 이쪽에 약간 지원 자금 마련해서 서포트 해줘야겠다 이런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건 프롭테크 아직은 성장 더 해야 된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프롭테크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얘네들은요 부동산 관련해서 뭐 법률 자문도 해주죠, 감정평가, 그 밖에 뭐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홈 디바이스 IoT에서 좀 더 고도화된 서비스와 관리를 해주고 있고 에어비앤비는 아예 공유경제 그런 쪽 서비스 다각화하는 거예요. 월세나 임대, 뭐 원룸 같은 경우에도 공유경제 기반으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되고 있어요. 왜일까? 대체 왜요? 법이죠. 우리나라는요, 이게 주택임대관리법, 관리법, 뭐 감정평가업 이게 겸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요거 서비스를 토탈 붙이고 싶어도 법의 이 겸업 금지로 인한 것 때문에 다 종합 부동산 플랫폼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약간의 이게 열린 시각으로 봐줄 필요도 있는데 왜냐면은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보면서 통합적인 사고할 수 있다? 이것도 서비스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성장을 해야 되지만 법규나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을 만큼 유연하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직방이랑 공인중개사와의 갈등은 여전하다.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이 쿠팡 마켓컬리와 같이 PB 제품처럼 자회사 온택트 파트너스 하면서 뭐 인테리어 시공, 뭐 집안의 유지, 하자 보수 이런 걸 했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와도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고 이들은 골목상권 침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또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VC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해요. 올해 5월까지의 투자가 거의 막차다. 이제는 이제 경기나 이런 부분이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VC 투자 자금이 이제 원활하게 투여가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집토스라는 업체, 이 업체가 이번에 투자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투자 실패를 하게 되면서 집토스 직원 30% 감축한다. 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이제 자금 수혈을 통해서 성장을 그동안 해왔다면 이제는 숫자를 보여주지 않으면 투자를 못 받아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인원 감축을 통해서 서비스보다는 내부의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직방 같은 경우에는 럭키. 운이 좋네요.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직방과 다방, 지금 다방은 이제 설명이 거의 없었는데 다음에 다방 관련된 추가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엮어서 요 프롭테크 기업은 항상 관심이 많으니까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콘텐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알림인가? 왜 이래? 요즘 왜 이래? 하여튼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고생합니다. 네,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다음 시간에는요, 이번에 유니콘 기업이 됐습니다. 호텔 예약의 거의 대표적인 기업, 여기 어때? 그리고 추가적으로 야놀자의 행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